안녕하세요. 모래선인장입니다. 오늘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파우스트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책은 블로그에 리뷰를 올리는 것을 전제로 업체에서 제공받은 책이었는데요. 워낙 유명한 책인데다가 내용도 의미 있으니 유튜브에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책을 받았을 때 순간 압도될 정도의 두께에 깜짝 놀랐습니다. 700페이지가 넘는 장편 희곡이더라고요. 무려 60여 년에 걸쳐 쓴 희곡이라고 하니 엄청난 분량이 이해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희곡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파우스트 개인의 사랑과 삶에 대한 작은 세계를 노래하고 2부는 개인적 삶을 넘어 시공간을 포괄하는 큰 세계를 노래합니다.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파우스트는 온갖 지식에 통달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늘 공허함을 느끼고 자신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삶을 직접 경험하기를 갈구하죠. 그런 파우스트의 영혼을 두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신이 내기를 합니다. 신은 파우스트가 지금은 방황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에게로 올 것이라 이야기하고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가 결국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메피스토펠레스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파우스트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종 노릇을 하며 그를 타락시키기 위해 온갖 향락을 제공하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에게 재물을 주고 권력을 주고 애인을 주죠. 언뜻 보기에는 파우스트에게 너무 유리한 계약이 아닌가 싶지만 이 계약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만약 파우스트가 어느 순간 그 만족감에 취해 멈추어라, 너는 그토록 아름다우니 라고 말하게 된다면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에 따라 지옥으로 끌려가 메피스토펠레스의 시종이 되어야 합니다. 즉, 파우스트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 하는 순간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와의 계약에서도 이득을 취하고 신과의 내기에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1부와 2부 내용 대부분은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는 파우스트와 마르가레테의 사랑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당시는 결혼하지 않은 상대와의 사랑이 죄악시되던 사회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파우스트는 마르가레테의 오빠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마르가레테는 수면제의 용량을 잘못 조절해 어머니를 죽이게 됩니다. 파우스트가 살인죄 처벌을 피해 도망가고 있을 때 이미 마르가레테는 파우스트의 사생아를 임신한 상태였죠. 사생아를 가진 걸 들킬까봐 두려워하던 마르가레테는 그 아이를 죽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실이 밝혀져 처형당하죠. 애인을 잃은 파우스트는 그 자신의 삶이었던 작은 세계에서 떠나 이제는 큰 세계를 여행합니다. 그들은 궁정에서 황제를 만나 제국의 집회제도를 도입하기도 하고 고대 그리스로 시간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2부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모험이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험은 아름다움과 추함, 인조인간, 오락, 전쟁, 권력 등을 주제로 한 고민과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볼 주제들입니다.
이 책의 결말에서 파우스트는 결국 스스로 금꾸로 여긴 말, 멈추어라, 너는 그토록 아름다우니 라는 말을 외칩니다. 그리고 메피스토펠레스는 약속대로 파우스트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메피스토펠레스를 속이고 파우스트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파우스트가 마지막에 금꿀을 외치기는 했지만 그것은 물질적인 욕망과 쾌락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파우스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혼란스럽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천사들을 보내 파우스트를 구원할 것이라면 괴테는 왜 파우스트에게 그런 말을 외치게 했을까 하고요. 작품의 극적임을 부각하기 위해 설정한 반전이었을 것이라고 유추합니다. 어떤 독자들은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희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하나 정해놓고 이게 올바른 길이야 하고 제시하는 책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고민해 볼 수 있는 즐거움에서 나오는 매력이겠죠. 이 책의 매력을 하나 더 뽑아보자면 바로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의 인물상입니다. 그는 분명 신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일종의 악당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파우스트를 파멸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그저 파우스트의 조력자의 위치에 서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가 냉정하고 차갑고 무결한 존재로 그려졌다면 이런 감상이 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품이 진행되는 내내 메피스토펠레스는 투덜거리고 죽는 소리를 하며 이 장대한 희곡에 유쾌함을 더해줍니다. 메피스토펠레스와 신, 그리고 파우스트의 대사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을 비교하며 읽는 것도 한 가지 재미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부의 내용보다는 1부의 내용이 조금 더 즐겁게 읽혔습니다. 제가 아직 큰 세계를 고민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나이이기 때문일까요? 파우스트가 가진 삶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마르가렛대와의 사랑 이야기를 읽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1부와 2부의 내용이 서로 다른 책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차이가 있는 편이라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더 흥미롭다고 여기실지 궁금합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삶으로 한정지어지는 작은 세계와 시공간을 논할 수 있는 큰 세계. 이 희곡의 주제는 스스로를 초월하기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맞닿아 있는데 작은 세계에서 시작해 큰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성장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우스트는 1부를 거쳐 2부로 나아가며 개인적인 삶의 고민에서 탈피해 보다 더 큰 세계를 고민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큰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우스트의 주제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구원받는다. 지만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이 책을 읽고 느끼는 감상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주제가 함축되어 있는 인간은 노력하는 한 헤매기 마련이지 라는 문구보다 좋은 인간은 어두운 충동에서도 올바른 길을 잘 아는구나 하는 문구가 더 인상 깊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어두운 충동에 휩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충동에 휩싸이면서도 결국에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온갖 쾌락을 다 경험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충동을 끊임없이 느끼면서도 결국 그러지 않았던 파우스트와 욕구만 알고 사랑은 알지 못하는 메피스토펠레스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어두운 충동을 극복해내고 한 선택이기에 옳은 선택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작품의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을 조금 덧붙이자면 대사가 묘사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장르이기 때문에 추상명사, 예를 들면 결핍, 곤궁, 근심과 같은 것들이 의인화되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연극으로도 많이 상영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떤 분장을 하고 등장할까요? 나중에 연극이나 영화도 한번 찾아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와 맞닿아 있는 장르이다 보니 원어로 읽었다면 운율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독일어를 읽고 해석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다면 원문 파우스트를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렵고 난해한 부분도 많은 책이지만 그만큼 이 책을 읽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재미와 깨달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희곡이라는 장르 자체가 생소한 분도 많으실 텐데요. 한 번쯤 도전해보기에 나쁘지 않은 책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카렐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썩은 잎 리뷰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